특강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특강의 주제는 비거리 향상 부분이랑 그리고 퍼팅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제가 이제 회원님들 레슨 받으러 오시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퍼팅 연습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연습장 가서 기다릴 때 뭐 짬짬이 하거나 또 열정이 좀 넘치시는 분들은 집에서 퍼팅 매트로 하루에 30분씩 꾸준하게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다수가 퍼팅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 해요. 분명히 안다면은 연습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그린인 레귤레이션이라고 GIR이라는 이제 수치를 통계를 가지고 퍼팅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파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5에서 이제 투온 하게 되면은 저희가 파를 할 수 있다. 파3에서는 원온, 이제 파5는 3온이겠죠. 그 통계에 따르면은 90타를 깨기 위해서는 파온을 3번 정도, 80타를 치기 위해서는 8번, 70대 싱글 플레이어를 하려면은 13번 이상의 파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시킨다면은 몇 타수를 이제 칠지 계산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18홀 치는 동안 몇 번 올렸지? 근데 내가 3번밖에 안 올리는데 80대를 친다 이러면은 아주 숏게임과 퍼팅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퍼팅의 올바른 이해는 이제 착시 그리고 퍼팅에 대한 잘못된 속설들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퍼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퍼터를 사면 잘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퍼터도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한다면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린 리딩. 경사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렇게 굴러가고 저렇게 굴러가는지 저는 봐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린 리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오늘 함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화면 보시면은 수녀분이 3분 계십니다. 이 3분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가 제일 큰 것 같다. 네, 두 번째가 제일 큰 것 같다. 세 번째가 제일 크신 것 같다. 네, 세 번째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원근감을 이제 가진 그림의 문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여성분이 제일 크다고 인지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길이를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요. 그린에 올라가면은 저희 착시가 많이 발생을 해요. 도구를 통해서도 착시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착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보셨지만 단번에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작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 사람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제가 색깔이 다른 도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2개 중에 어떤 게 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노란색이 길죠? 이 2개는 똑같은 길이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보셨다시피 곡선에 의한 착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그린에서는 이런 굴곡진 곳에서 그린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착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착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지각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착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착시를 교정을 하면은 그린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착시가 없다는 거는 혼란이 없다는 거니까요. 이 착시는 보시면은 퍼터 헤드에서도 착시가 발생을 해요. 여기 다양한 모양의 퍼터 헤드들이 있죠. 화려한 퍼터 헤드 모양일수록 착시가 조금 더 심하게 발생이 돼요. 주변에 혹시 퍼터를 자주 바꾸시는 분 계신가요? 1년에 어떤 분은 뭐 4-5개씩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착시 때문에 퍼터를 자주 바꾸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착시에 의한 이 혼란 때문에 이것도 사서 써보고 저것도 사서 써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꿔서 쓰는 게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착시를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은 조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높은 확률로 홀에 보낼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퍼터 종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렇게 부피가 큰 말렛 모양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블레이드 타입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쓰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퍼터를 선택할 때 이제 왜 말렛을 선택했는지, 블레이드를 선택하셨는지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보통 지난주에 누가 우승했어. 그 선수가 쓰는 퍼터가 블레이드야. 뭐 스파이더 퍼터다. 뭐 스카티 카메론이다 하면은 그거 사러 가야지. 해서 사면은 이제 난 됐어. 그 사람처럼 퍼팅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구분해서 나한테 맞는 퍼터를 구입하실지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인지가 잘 안 되면은 착시를 계속 발생하게 되고, 또 시력이 좋으면은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홀컵이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홀컵이 저기 있구나, 홀컵이 여기 있구나, 이걸 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거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 뿌연데 저게 홀컵인가? 아니면 저게 낙엽인가? 이렇게 구분 안 되면은 저기까지 보낼 수 있는 확신이 안 서서 그냥 대충 치고 말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좋으면은 좀 더 잘 칠 수 있어요. 비주얼 트레이닝하고 눈은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기만 하신다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고 거리를 더 잘 맞추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눈 운동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매직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직아이는 눈의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숨어있는 그림을 찾아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안에 어떤 그림이 숨어 있어요. 안에 어떤 그림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에는 별 5개가 숨어 있습니다. 좀 멀리 있으면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본인 눈앞에 2개를 딱 세우시고요. 너무 멀지 않게, 그리고 이 손가락을 내 눈을 이용해서 2개지만 하나로 한번 모아보세요.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였다 안 모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눈의 근육들이 상당히 굳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하실 수 있으면 여기 안에 숨어있는 별 5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걸 매일매일 트레이닝 해주시면은 조금 더 잘 보시고 라이도 잘 보고 거리도 잘 맞추실 거예요. 자, 퍼터를 잘 고르게 된다면은 제일 아래 보이는 에임과 스타트 디렉션, 스피드 컨트롤, 그러니까 조준, 출발 방향, 그리고 속도 조절까지 용이하게 하실 수 있어요. 퍼터의 헤드 모양, 그리고 길이, 라이각, 이것들은 이제 착시를 일으키는 요소들이에요. 잘 선택을 해서 거리도 잘 맞추고 조준도 잘하고, 그럼 나는 어떤 퍼터 사면 돼요? 이제 물어보시겠죠? 나한테 맞는 퍼터. 블레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반대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채가 좀 열려 보인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블레이드 타입을 썼을 때, 이런 길쭉한 타입을 썼을 때요,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블레이드 타입에서 말렛으로 넘어가신다면은 조금 더 조준이 잘 하실 수 있어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는 아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크기가 다 달라 보였던 것처럼 디자인에 따라서 착시를 좀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나한테 맞는 디자인만 선택한다면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 손쉽게 퍼팅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퍼터를 구입하실 때는 말렛 타입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퍼터 어드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속설이에요. 공 위치는 눈 아래에 두는 게 좋고 주시 아래에 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팔꿈치는 최대한 몸에 붙인 채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스윙을 하면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손과 어깨는 최대한 힘을 뺀다. 그다음에 헤드 무게로 스윙한다. 묵직한 헤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느끼면서 퍼팅을 해야지 부드럽고 공이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리고 퍼터 스트로크는 직선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 5가지 속설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나와 있다는 건요, 사실상 좀 잘못된 부분들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좀 긴장을 좀 하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틀리게 하고 있구나. 왜 틀리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풀어서 드릴게요. 자, 공 위치는 눈 바로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눈 아래에 두는 게 맞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눈보다 조금 위쪽에 두셔야지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시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착시 때문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내가 올바로 굴러가야 하는 이 길로 못 굴리고 일로 갈 것 같아 해서 치면 또 일로 가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또 돌아서가지고 또 치면서 뒤죽박죽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공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 눈 아래에 두고 쳐야 되나? 이렇게 많이 숙이시는 분들은 눈 아래 두고 치시는 게 좋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숙여지는 정도에 따라서 좀 덜 숙이는 분들은 이만큼 공이 내 머리 바깥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많이 숙이는 사람은 지금과 같이 눈 아래 두시고 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각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굳이 너무 정확하게 여기 아래에 두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나 이마 어딘가에다가 두고 치기만 한다면은 잘 갈 테니까요. 너무 한 곳에 딱 둬야지 하고 강박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마에, 어떤 분은 눈, 이분은 눈썹.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한테 맞는 위치에 뒀을 때 착시, 즉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혼선이 서지 않고요. 올바르게 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눈 아래 두지 않으셔도 돼요. 주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주시는 코가 한쪽을 쓰면 한쪽을 쉬듯이 눈도 마찬가지로 피곤하면요. 이 주시가 좀 쉽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갔다가 또 이 정도 피곤하면 또 왔다가 하기 때문에 주시 밑에 두고 싶으시다면은 주시에 대한 확인들을 좀 자주 해보시고 일로 가면은 이쪽으로 좀 바꾸고 일로 가면 좀 바꾸고 하셔도 괜찮아요.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퍼팅한다. 해당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오른팔을 몸에 붙인 채로 이렇게 하라 그러죠.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어깨로 흔들어. 네. 요거가 왜 틀렸냐면요. 몸에 지나치게 가깝거나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몸을 흔들 수 있어요. 이 팔이. 그러면은 머리도 흔들리고 중심도 흔들리니까 맞을 때 정확하게 맞을까요? 안 맞겠죠. 특히나 롱퍼팅 붙이고 쳐요. 크게 흔들어야 되는데 뭐 이거 못 흔들면 이제 여기서 바로 손목을 쓰죠. 그러면 롱퍼팅을 어떻게 쳐야 돼? 보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는 롱퍼팅을 그냥 못 치는 사람인가? 나는 그냥 롱퍼팅을 매번 짧게 치는 사람인가? 라고 오해하고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붙는 거는 오히려 몸을 흔들리게 만들어줘요. 뭐 얼만큼 붙이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짧은 반팔 입은 만큼만 몸에 붙이고 계시면 돼요. 팔꿈치는 좀 자유로워야지 저희가 몸을 흔들지 않고 이 팔꿈치가 잘 움직이면서 몸에 고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붙어 있다고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팔꿈치는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과 어깨에 대한 힘을 최대한 뺀다. 저희 그립 잡을 때 얼마만큼 강도로 잡으세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아령을 가지고 왔어요. 한 손에는 0.5kg짜리 아령을 들고 반대 손에는 5kg짜리 아령을 들어요. 0.5kg 들 때는 그냥 빨리빨리 가볍게 들 수 있어요. 5kg짜리 든 손은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겠죠? 두 손에 각기 다른 아령을 들고 있는데 0.5kg짜리, 즉 500g짜리일 때가 많이 들어갈까요? 5kg짜리 잡았을 때 많이 들어갈까요? 5kg짜리가 많이 들어가요. 꽉 채워야 되니까요. 이거 힘 안 주면은 아령이 떨어지니까 들어올릴 수가 없겠죠. 근데 0.5kg짜리는 가볍게 손가락만 걸쳐도 들어올려요. 여러분들 퍼팅할 때 힘 다 빼고 계시잖아요. 퍼터는 14개의 클럽 중에 가장 무거운 클럽이에요. 이거를 아주 깃털처럼 아기 새가 숨을 쉴 수 있게 가볍게 들고 있다? 퍼터 헤드는 가만히 있고 나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퍼터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0.5kg짜리가 드라이버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5kg짜리는 퍼터에 해당됩니다. 드라이버는 300g 내외의 전체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퍼터는 헤드 무게만 최소 300g이에요. 많게는 500g까지 넘어갈 수 있어서 무게로 보자면은 퍼터가 훨씬 더 무거운 클럽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무거운 클럽은 조금 꽉 쥐어야겠죠. 뒤에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요. 방금과 같이 아주 약한 그립으로 잡고 있으면은 헤드 무게로 칠 수 있을까요? 헤드가 안 움직이잖아요. 나만 흔들리지 밑에 있는 얘는 꿈쩍도 안 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적당한 그립의 압력을 쥐어줘야지 퍼터 헤드 무게를 이렇게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퍼터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터 헤드 무게가 아니고요. 헤드 무게로 친다고 하면은 헤드 무게는 저희 신경이 연결돼 있지 않아서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팔 두 팔의 무게랑 그 다음에 클럽의 무게를 같이 흔들어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무게가 이런 느낌이구나. 단순하게 클럽 무게가 아니고 팔의 무게랑까지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무게를 더 느끼기에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퍼팅 스트로크는 직선이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퍼팅 스트로크는 약간의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곡선을 가지고 있느냐? 채가 수직으로 있을 때만이 직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약간의 기울어진 각도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 아크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궤도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퍼터가 수직이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기울어져 있는 걸 씁니다. 센터에 있어도 기울어져 있고요. 힐 쪽에 있어도 기울어져 있고 토어 쪽에 샤프트가 붙어 있어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아크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퍼팅 스트로크는 직선이 아닙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퍼팅 패스 연습을 하는 도구이고요. 앞에도 제가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손목을 쓰지 않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 구입하셔서 집에다가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체 숙임이 있기 때문에요. 아크가 빨간색 선처럼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연두색 선처럼 좀 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까만색 선처럼 직선으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허리를 90도로 꺾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저런 아크를 그리긴 좀 어려워요. 생각만 해도 허리 너무 아플 거거든요. 어떻게 어드레스를 서면은 좋을까요? 잘 서기만 한다면은 출발 방향, 즉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용이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사람마다 모두 틀려요. 그래서 이 자세, 나한테 맞는 자세를 하려면은 테스트를 몇 가지 하거든요. 시지각은 어떻게 맞추고 계신지, 신체적인 중심들은 어디에 있는지, 보폭은 얼마나 벌릴 것이고, 체중을 앞쪽에 둘 건지, 뒤쪽에 둘 건지, 가운데 둘 건지, 그리고 그립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공 위치는 어디에 둘지, 이마에 둘지 아니면 왼쪽 눈에 둘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개인별로 맞춤으로 하시면은 조준도 잘하고 거리도 잘 맞추고 섰을 때 착시도 없기 때문에 가장 마음 편한 상태로 공을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볼 포지션, 아까는 이제 눈 아래, 눈썹 위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좌우의 볼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보폭을 기준으로 퍼터 헤드가 이제 바이킹 또는 그네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공을 가운데 놓고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왼쪽에 놓고 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가운데 놓고 치고 계시죠?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은 제일 낮은 지점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지점. 이게 아이언으로 치면은 최저점이라고 하죠. 퍼터에 있어서도 이 최저점은 존재합니다. 이 최저점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슛이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희 중심축은 상체 어디, 이 갈비뼈 어디에 있기 때문에 보폭의 중간 부분이 사실상 이 스윙의 최저점이 될 수 있어요. 퍼터는 이 최저점 앞에서 바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 면이 딱 최저점에 왔을 때 맞아야지 로프트라든지 그리고 페이스 앵글, 페이스의 방향이 일직선, 스퀘어하게 맞기 때문에요. 보폭의 중앙 부분에다가 채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그 바로 왼쪽에 공을 두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여기가 제일 최저점이라고 한다면은 중간 지점을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윗부분을 때리려면은 공의 위치가 여기 올라가는 쪽, 여기에 있어야지 공 위쪽을 맞으면서 이제 앞쪽으로 구르는 탑스핀, 탑스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또 얘를 오른쪽으로 두면 내려치게 되는 거니까 백스핀이 걸려요. 탑핑 지점 많이 가고 뒷땅 치거나 백스핀이 많이 발생하면 거리가 줄어들듯이. 그러면 공 위치 때문에도 거리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운데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두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위치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퍼터 밀어라, 때려라 논란이 많죠? 근데 보편적으로 다 밀라고 그래요.
때리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저희가 좀 천천히 치고 부드럽게 치는 스윙 동작들, 퍼팅 스트로크를 좀 좋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밀어라 때려라 이 두 단어는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인데, 공이 맞을 때는 뭐라고 하나요? 임팩트라고 하죠. 임팩트는 말 그대로 충돌. 그래서 퍼터를 할 때는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미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휘두르는데 충돌이 발생해서 얘가 나가는 거거든요. 정지선에 앞차가 이제 신호를 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딴짓을 하는 거예요. 시속 50km 달리고 휴대폰을 봐요. 차가 서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갖다 꽝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때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박은 거잖아요. 그래서 퍼터를 움직일 때는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 와중에 얘가 쾅 부딪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딪혀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리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거리감이 뭐예요? 거리감을 일도 모르겠는데 거리감은 어떻게 생겨요? 감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경험을 해야지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애기들한테 가스레인지 불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손을 뻗으면 그게 뜨거우니까. 저희는 과거에 불에 데워본 기억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불 가까이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은 끝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눈판 사이에 닿으면 얘가 뜨거! 이걸 경험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불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이 경험을 해야지 감이 생기는데, 레슨을 받다 보면은 거리감이 생겨요.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거리감은 아까 했던 퍼터 무게라 내 팔의 무게, 이게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경험을 해야지 꽝 때리는 건지 약간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는 정도로 칠 건지, 하면은 세게 이렇게 강하게 왔을 때는 빠른 스피드로 오는 거고요, 작고 손가락 두드리러 오는 정도면은 느린 스피드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개념이고요. 제가 이제 고무줄을 달아서 이제 회원님한테 이 퍼터가 움직이는 속도를 좀 인지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많이 연습하시는 메트로놈 가지고 속도를 연습을 하는데 30cm를 백스트로크 했다가 다시 임팩트를 하고 30cm를 뺀다. 이제 이 일정한 크기를 주고 똑딱 똑딱 박자를 드려요. 그럼 그 크기에 맞춰서 속도, 그 소리랑 딱 맞출 수 있게 똑딱 똑딱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30cm가 아니고 10cm만 드려요. 10cm만 드리는데 똑같은 똑딱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똑딱 똑딱. 그럼 퍼터가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그 다음에 크기를 달리하면은 속도가 달라지니까 빠르게 하면은 멀리, 작게 하면 작게. 그래서 롱퍼팅 할 때는 이게 크게 빼서 뒤로 많이 빼서 세게 쳐라. 숏퍼팅 할 때는 작게 해서 밀듯이 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크기를 주고 시간을 동일하게 줬을 때 저희는 이 속도가 변한다는 거를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집에서든 어디서든 좀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감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가장 초석이 됩니다. 그럼 이 똑딱 똑딱 소리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냐? 시작할 때 이제 소리가 똑 나면은 두 번째 딱 소리는 임팩트에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임팩트 때 똑딱 이루어지면은 그 여운으로 이제 퍼터는 앞으로 좀 더 나갈 거고요. 아까 좀 전에는 30cm, 또 앞으로 30c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퍼터가 움직이는 비율은 1:1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상 이 시간, 이 리듬 똑딱 똑딱 비율에 맞추면은 1대 0.7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1:1로 맞추려면 불필요한 가속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악셀을 한번 밟아야 돼요. 때리러 가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가거나 페이스가 열리거나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급감속을 해서 맞춰가지고 1:1 비율을 맞추니까, 그래서 속도에 따른 이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똑딱 거리는 리듬을 잘 맞춰주신다면은 일정하게 저희가 퍼터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좀 더 길게 치려면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같은 시간에 좀 작게 치려면은 좀 더 느리게 움직이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감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런 개념을 아신다면은 그 크기에 대한 강박증을 좀 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리듬 요것만 잘 맞춰서
연습해 주시면은 거리를 앞으로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거리감을 익혔으면은 어디로 보낼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똑바로 굴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똑바로 굴리려면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면 더 똑바로 굴릴 수 있는지,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T자 모양의 도구가 있는데요. 이 라인을 따라서 공이 굴러간다면은 공이 똑바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으면은 좀 더 똑바로 굴릴 수 있는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 방향은 임팩트 했을 때 딱 충돌하는 그 순간에 이 페이스 면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공의 방향과 직결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치시키려면은 아까 같은 이런 도구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뒤에서 봤을 땐 똑바로 섰는데 또 막상 서면은 또 달라 보여가지고 착시 때문에 손을 돌리세요. 뒤에서 보는 거랑 옆에서 보는 거랑은 착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뒤에서 보는 게 올바른 인지고요. 옆에서 섰을 때는 착시대로 치지 마시고, 이 순간에 내가 보이는 건 가짜야. 처음 본 게 맞아. 그냥 이대로 치겠어. 하고 쳐주시는 게 좋아요. 매번 이 착시하고 싸우시게 될 거예요. 출발 방향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앞에 이렇게 막혀져 있고요. 이렇게 툭툭 치게 되면은 퍼터의 면이, 앞뒤 면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공이 똑바로 굴러가요. 그래서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아까 숏퍼팅이 좀 많이 흔들린다고 하셨잖아요. 맞았을 때 이 면이 아까 이렇게 틀리게 되면은 이 고무 앞에 이 부분에 안 맞아요.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충돌되는 순간 손이 돌아가는 게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똑바로 보내고자 페이스를 좀 더 조절을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를 좀 적극 추천드려요. 거리도 이제 감이 생기고 방향에 대한 이제 감도 생기면은 저희는 그린을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준비가 됐죠. 어느 방향으로 쏴야 되는지 그린을 읽으러 올라가야 돼요. 그린을 읽는 거는요, 예측이에요. 눈은 착시에 의해서 혼선을 주기 때문에요. 눈에 의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보이시는 에임 포인트 익스프레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발로써 저희의 기울기를 감지하는 그린 리딩 시스템입니다. 에임 포인트 익스프레스는 이 손가락 기준이 아니고요, 이거 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써 가는 길의 경사를 느껴요. 이석증이 생기면 정전기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 기우뚱하고 일어서기 힘들듯이 이 발로써 저희가 기울기를 느끼면은 일단은 왼쪽으로 흐르겠구나, 오른쪽으로 흐르겠구나를 예측하실 수 있어요. 이 발로써 느끼면 되는데, 그린 홀컵 있죠? 홀컵 주변에 지름으로 한 5m 반경 안에서는요, 홀컵에 있는 기울기와 그 주변에 있는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홀 옆에 가서 바로 밟으면은 이제 라이 밟는 거니까 또 욕 먹잖아요. 이제 여기가 홀컵이라면은 한 두세 걸음 떨어진 데 가서 서가지고 어느 쪽이 기울어져 있지?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하면서 가가지고 잠깐 서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도 모르겠어. 서도 모르겠어. 이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그럴 때는요, 눈을 감으면 돼요. 눈을 감고 이렇게 다리를 하면은 막 사람이 기우뚱 하잖아요. 눈을 딱 감으면은 어디가 낫네를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홀컵 근처로 가서 잠깐 한 3초만 딱 눈을 감으면은 여기 어느 쪽이 기울어져 있네? 여기는 경사가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일단 쏠지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린을 읽을 때는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발을 기준으로 느껴보고, 이쪽으로 서야겠구나. 크게 경사를 읽을 줄 알고 그 과정을 좀 거쳐야지 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어느 날 뿅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 걸어 다니시면서 어느 쪽이 높겠구나, 또 아니면 여기가 내리막이겠구나, 오르막이겠구나, 이런 것들 예측을 하시면은 그린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건 보너스로 가져왔는데, 롱퍼팅 하잖아요. 3퍼팅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롱퍼팅은 저희가 보통 한 10m 밖에서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홀의 반경, 지름으로 5m 이내에서는 경사가 모두 다 거의 같아서 그 중에 좌우 경사가 없는 자리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오르막 직선 라인, 내리막 직선 라인. 여기가 앞뒤 경사는 있지만 좌우 경사가 없어서 그냥 똑바로 치면 되는 자리예요.
헐크 가운데 보고 세게 칠 건지 약하게 칠 건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저 멀리서 헐크까지 와가지고 경사를 한번 딱 느껴봐요, 발로. 그럼 일단은 예를 들어 오른발이 좀 내려가 있다, 슬라이스 라이겠구나. 그럼 그 주변을 살짝 한번 돌면서 가장 발의 경사가 없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홀로 치지 않고요, 그 자리로 보내려고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 번째 퍼터가 그냥 가서 손으로 툭 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편안한 자리. 그럼 투 퍼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퍼팅을 할 때도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지 그린의 리딩 능력이 올라가고 투 퍼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거리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린을 읽는 이런 눈들이 생기니까요. 차곡차곡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퍼팅이란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앞서 이제 쭉 여러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지만 퍼팅은 생각보다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차곡차곡 아까 순서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어드레스를 서주고 내 조준에 용이한 퍼터 헤드를 골라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거리감 연습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치는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경험들을 해서 똑바로 치게 된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퍼팅이라는 이 개념은요, 매번 다르고 불규칙한 경사랑 스피드를 예측을 해야 돼요. 1번 홀 그린에 올라가면은 처음 치는 그린이거든요. 경험이 없어요. 아무리 연습 그린에서 하고 왔다 하더라도 2번 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치는 샷이에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연습했던 거를 이제 머리에서 뱅뱅 돌려가지고 이럴 것이야 예측을 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퍼터를 움직이는 공간, 스윙 패스, 그다음에 페이스 앵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이 속도, 똑딱 똑딱 움직이는 이것들을 모두 다뤄서 하는 복합적인 경기입니다. 잘만 한다면은 재미있고 더 익사이팅하게 골프를 즐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나는 모르는 비법, 비법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잘 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